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육지점 김동섭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국 시장이 이제 연일 고점을 가고 있잖아요. 고점을 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전 이브 날은 상승이 약간 제한됐어요. 0.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상승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로감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계속 랠리를 했죠. 0.3%, 뭐 0.4%, 0.2% 뭐 이렇게 올랐었는데 오를 때마다 재료가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시장은 아주 큰 재료가 있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재료는 미국 시장에 없는 상황이죠. 있다면 지금 무역 협상을 통해서 관세 철회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금리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한지 뭐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차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역 협상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미국이 이기게 되면 결국에서는 이 무역에 대한 전쟁이 전 세계로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EU에 겨냥을 하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수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다시 EU의 방향성을 가져버리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면은 며칠 전에 주가가 일부 빠진 것은 이제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뉴스에 이제 서서히 반응하는 게 아니냐. EU와의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재료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U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무역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된다면 중국과 또 다른 모습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020년도도 중국의 무역 협상의 마무리, 그 다음에 유로존의 새로운 무역 전쟁, 뭐 이렇게 또 시장이 화두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오면 또 우리나라는 유로존에도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못했고 윗꼬리가 약간 생겼는데 아직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남았죠. 또 다음 주에도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거래일 정도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월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커집니다. 돌파하고 끝나야 되죠. 돌파하고 저 꼭대기로 한 2, 3% 정도 올라가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있죠.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면은 변화는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금 올린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쉬지 않고 약간씩 빠지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세선에 그대로 걸려서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역시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고점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은 더 이상의 저항대를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 상승에 대한 그 뷰를 열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시장인데 이제 이게 내년도 시장의 화두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년은 원자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유가를 띄워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정유 쪽에 관심을 가져라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유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어요. 이번 달에. 뚫었죠? 뚫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뚫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윗꼬리 부분을 다 메워줬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유가의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큰 이슈라는 부분이 뭐 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유가, 물론 이제 원자재에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예상 밖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어쩌면은 정유 쪽에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했던 종목을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렇게 해서 방향은 다 틀었어요. 여기서 바닥을 쳤고요. 여기서는 바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사실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22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현재 가격은 뭐 15만 원대 됐으니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세 번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개거를 많이 했잖아요. 1년 동안 거의 박스피? 이게 거의 맞죠. 박스피라는 표현이 맞는데 오르기는 올랐지만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역의 협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무역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시장과 완전히 너무 다른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 많이 다른 상황도 나왔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좀 디폴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상승할 때 몇 개 종목을 타켓을 하고 그 종목만 끌어올립니다. 올해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그런 종목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서 기울어진 어떤 뭐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시장에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쩌면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가총액을 차지해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뭐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인해서 약간 견디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개걸음 장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결국 종목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내년도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공감 10으로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세우셔서 연말 장세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